안녕하세요. 텍코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웹 크롤링을 활용하여 단 10초 만에 주식 전 종목의 정보를 얻어오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웹 크롤링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측 상단 버튼을 누르셔서 지난 제 강의 영상을 먼저 보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웹 크롤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3단계 원칙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1단계는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정보가 있는 웹 주소 URL을 확인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필요한 정보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었죠. 마지막 3단계는 정보를 가져와서 원하는 형태로 출력하도록 프로그래밍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3단계 원칙은 윗부분에 적어 놓았고요. 오늘도 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라이브러리 호출, 데이터 요청, 데이터 추출 3단계로 구분 지어서 코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라이브러리 호출 단계인데요. 오늘도 리퀘스트와 뷰티풀 수프 두 가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라이브러리를 호출해 주고요. 데이터 요청 단계인데요. 데이터 요청 단계를 할 때는 request.get을 한 다음에 이 괄호 안에 URL 주소를 입력해 주는 것이었죠. URL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보의 위치 부분에 대해서 복습을 해볼게요. 혹시 이 부분이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지난 제 강의 영상을 다시 한번 참고 부탁드리고요. 여러 개 영화의 제목을 가져오는 웹크롤러를 개발할 때 먼저 공통 주소를 찾아 주어야 했죠. 여기서 말하는 공통 주소란 영화의 제목들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위치이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에서는 택배를 배달을 하려고 할 때 특정 아파트까지 먼저 옮겨 놓아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는 101동 101호부터 109동 1304호까지 이렇게 한 곳 한 곳 직접 방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뒷부분에 있는 상세 주소입니다. 즉 공통된 주소를 먼저 찾아간 다음에 한 곳 한 곳 방문하면서 정보를 가져오는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져오고자 하는 정보가 한 페이지가 아니라 여러 페이지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도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비슷하게 공통 URL과 상세 URL 두 가지의 조합으로 웹페이지를 이동해 가면서 정보를 가져와야 합니다. URL을 자세히 보시면 물음표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뒷부분에 있는 내용을 쿼리 파라미터라고 부르고요. 쿼리 파라미터 내용에 따라 보여지는 웹페이지가 다르게 됩니다. 저희가 오늘 실습해 볼 페이지는 네이버 금융 페이지이고요. 여기 국내 증시에 시가총액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시가총액 순서대로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들을 한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URL을 복사한 다음에 메모장에 한번 붙여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현재 웹페이지의 주소이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코스닥과 코스피 버튼이 있는데 코스피를 눌렀을 때 주소를 메모장에 붙여 놓고요. 코스닥을 눌렀을 때 주소를 다시 한번 붙여 넣어 줄게요. 그리고 밑부분으로 내려가시면 페이지가 있는데 이 페이지를 눌렀다가 다시 1페이지를 눌러서 다시 복사를 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메모장에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눈치를 채셨나요? 자, 0이 어떤 경우였냐면 코스피 버튼을 눌렀을 때 0, 이제 소속이라는 쿼리 파라미터가 0으로 바뀌었고요. 코스닥을 눌렀을 때는 요 쿼리 파라미터가 1로 바뀌었죠. 그리고 밑에 있는 페이지 버튼을 눌렀을 때에는 페이지라는 쿼리 파라미터가 추가되면서 이 값이 변했는데 제가 한번 이 페이지를 눌러보면 이렇게 페이지는 2라고 값이 변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게 정말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건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만약 내가 코스피의 10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보고 싶다 라고 내용을 바꿔준 다음에 이 쿼리 파라미터를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코스피의 10페이지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파이참으로 돌아와서 데이터 요청 부분을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request.get 안에는 URL 주소를 넣어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필요한 데이터가 있는 URL의 주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가져와 볼 거고요. 그리고 전 종목의 데이터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페이지도 옮겨가면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쿼리 파라미터를 다 담고 있는
이 주소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소를 여기 넣어주고요. 먼저 코스피부터 테스트를 하기 위해 소속의 값은 0으로 바꾸고 페이지는 1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져온 값을 REQ라는 변수에 넣어주고요. 저 REQ 안에는 상태 코드나 헤더 값 등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저희가 필요한 HTML 정보만을 뽑아오기 위해 req.text라는 함수를 사용해 줄 거고요. 이 값을 HTML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주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HTML을 변환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디폴스프를 이용해 HTML을 해석하고 해석할 때는 LXML 파서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져온 값을 soup.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줄게요. 그러면은 이 soup는 현재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전체 HTML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잘 가져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print soup를 한 다음에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면 HTML을 가져온 것을 알 수 있고요. 삼성전자부터 기업은행까지 있네요.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면 삼성전자가 있고요. 그리고 기업은행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데이터는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첫 페이지 가져온 건 알겠는데 코스닥이나 그 뒷페이지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마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데이터 추출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해보고 싶은 내용은요, 시가총액 순위와 종목명, 그리고 현재가와 시가총액, 이 정도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파이챔으로 돌아가서 저는 변수를 먼저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탁 컨텐츠라는 변수를 만들어 줄 거고요. 이 스탁 컨텐츠는 soup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저희는 지금 요 삼성전자 한 개만 가져올 게 아니라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올 거기 때문에 select 1이 아니라 select를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select 안에 그 정보의 주소를 적어 줘야 하는데, 다시 웹페이지로 이동하셔서 마우스 우클릭 하신 다음에 검사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뜨죠. 윗부분에 있는 이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먼저 삼성전자를 클릭하도록 할게요. 삼성전자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생기고, 거기에 마우스를 올리면 삼성전자 그 종목명이 하이라이트가 되죠. 다시 한번 이번에는 하이닉스를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하이닉스를 클릭하니까 마찬가지로 특정 태그 열이 하이라이트가 되고, 그 부분에 마우스를 올리니까 SK 하이닉스가 하이라이트가 되네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공통 주소를 얻어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각형을 클릭해 주면서 한번 보시면 이 tr이라는 태그 하나하나가 이 데이터를 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어떻게 했었죠? tr에서 마우스 우클릭한 다음에 카피에 카피 셀렉터를 해주고 파이챔으로 돌아와서 다운표 넣어주시고 여기다 붙여넣기 하는 거였죠. 자, 그리고 이제 복습을 위해서 다시 한 번만 이제 반복을 해보면, 이번에는 삼성전자 밑에 있는 하이닉스를 우클릭 하신 다음에 카피 셀렉터를 하고 밑줄에다 한번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자,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요 t바디 다음에 tr까지는 공통된 주소인데 그 다음에 요 숫자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공통된 위치는 어디까지다? 요 tr까지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뒤에 이 nth 차일드 부분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탁 컨텐츠가 그 데이터들 전체를 담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프린트 스탁 컨텐츠를 해주신 다음에 실행을 해 주시면 이렇게 데이터들을 가져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있고 밑에 아까 기업은행이었죠. 기업은행까지 있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거의 끝났는데요. 이 스탁 컨텐츠라는 변수가 이 전체 50개 종목들 정보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정보만 뽑아올 수 있도록 해볼게요. for문을 이용해 줄 거고요. for stock content in stock content 라고 해주신 다음에 먼저 스탁 랭크를 가져올게요.
이 스탁 랭크는 스탁 컨텐트 중에서 데이터를 골라와 주어야 하고요. 한 개만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셀렉트 1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안에 다시 한번 주소를 넣어줘야 하는데 웹페이지로 돌아가셔서 이 숫자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죠. 마우스 우클릭 하셔서 카피 셀렉터 해주신 다음에 붙여넣기를 해주시고요. 이미 내가 A 아파트까지 찾아왔는데 다시 한번 서울시부터 찾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 주소는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tr까지가 공통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 지워주면 td.m만 남네요.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프린트 스탁 랭크를 해주신 다음에 실행을 해주시면 순위만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랭크뿐만 아니라 종목명도 가져와야 되죠. 마찬가지로 이름을 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우클릭에 카피 셀렉터를 해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스탁 네임이라고 해줄게요. 스탁 네임 해주고 스탁 컨텐트 셀렉트 원을 동일하게 해주신 다음에 붙여넣기를 해주시고 공통 주소를 다시 한번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네요. 지워주고 다음으로는 현재 가격 스탁 프라이스 카피에 카피 셀렉트 해주시고 스탁 프라이스는 스탁 컨텐트 셀렉트 1 해주시고 붙여넣기를 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공통된 주소를 지워주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부분 동일하게 찾아주시고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마우스 우클릭 카피 셀렉트 해주신 다음에 스탁 캡이라고 저장을 해주고요. 스탁 컨텐트 셀렉트 1 해주시고 붙여넣기를 해주신 다음에 공통된 부분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4가지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정상적으로 가져오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4가지를 다 한번 프린트를 해 보도록 할게요. 프린트 해주시고 4가지 데이터를 한번 이 안에다 넣어 주신 다음에 실행을 해 보면 자, 이렇게 1번 삼성전자 81,500원 486조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중간에 보시면 요 none이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는 저번 시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공간을 주기 위해 넣은 tr 태그들을 가져온 것이고요. 당연히 이 tr 태그 내에는 저런 정보들이 없기 때문에 none이라는 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람이 보기에 불편한 데이터들은 뒤에다가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면은 값이 정제되어 나오는데 실행을 시켜보면 아마 에러가 나오겠죠. 왜냐면 none 데이터 때문에. 그렇죠. none은 텍스트라는 뭐 그런 값이 없습니다 라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try 일단 한번 해봐 라고 명령을 내리고 근데 만약에 attribute 에러가 발생하면 그냥 넘어가 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이 상태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와 같이 1. 삼성전자 81,500원 486조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아직은 조금 불편하니까 이거를 조금만 다듬어 볼게요. f스트링을 활용해 줄 거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일단 값은 제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했고 내용이 조금 잘못돼 가지고 수정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 한 페이지 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까지는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썸네일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주식 전 종목의 데이터를 가져올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저희 요 URL 쿼리 파라미터 부분을 바꿔주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for문을 이용해 줄 건데요. for page in range라고 해준 다음에 1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맨 뒤로 한번 가보면 32페이지까지가 있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30페이지가 있는데 그냥 여유있게 여유있게 35페이지까지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전체 내용을 들여쓰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의 값은 자, 여기 F 넣어주고요. F 스트링 이용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중괄호 넣어주시고 여기다 페이지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 값이 1부터 2, 3, 4
마지막에는 35까지 반복이 되도록 하겠죠. 그럼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for문을 돌아가면서 1등부터 1565등까지 데이터를 전체 다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은 코스피인데 코스닥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은 뭐였냐면 요 소속의 값이 0이면 코스피였고 1이면 코스닥이었죠. 자, 그럼 여기는 뭐 for문을 이용해도 괜찮은 것 같고요. 저는 딕셔너리를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market type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코스피라는 키에는 0이라는 값을 넣어주고 코스닥이라는 키에는 1이라는 value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볼 거냐면요. 다시 한번 for문을 이용해 주도록 할게요. for market code in market type.items 라고 해주신 다음에 전체를 들여쓰기 해주시고요. 이 0 부분을 이번에는 이 코드라고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떤 시장에 대한 데이터인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마켓 데이터는 다시 이 출력되는 데이터 앞쪽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실행을 해보면 코스피 등수에 대한 그 데이터들이 쫙 나오고 있고요. 끝난 다음에 스닥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재가나 시가총액 외에 다른 정보들을 얻어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그 값들도 한번 파싱해서 가져온 것으로 연습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전체 데이터 가져오는 거를 10초 내에 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한번 검증을 해보면서 오늘의 강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팅이 완료되었고요. 그럼 한번 실행해 볼까요? 결과가 나왔네요. 11.29초가 나왔는데 반올림하면 뭐 10초이니까 10초인 걸로 할게요. 혹시 이 크롤러를 동일하게 만들어 본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댓글로 총 몇 초가 소요됐는지 한번 남겨주세요. 저보다 빠른지 느린지 한번 비교해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